혈액순환 건강,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다 갖추어졌을 때 세포가 건강하고 그 세포로 이루어진 뇌가 건강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중요하다는 거는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유전자하고 세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보면, 유전자를 설명할 때 우리가 세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60조에서 100조 개나 되는 어마무시한 양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숫자의 세포를 잘 뜯어서 보면 23쌍의 염색체가 있다고 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23권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23권의 이 염색체, 그 권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다 쫙 펼쳐보니까 2만 5천 개 유전자, 2만 5천 개 문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만 5천 개 유전자를 다시 또 분해를 하다 보니까 30억 쌍이나 되는 DNA, 즉 염기라고 하는 이 최소 단위로 쪼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DNA가 어떤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의 유전자 결과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유전자를 못 바꿔요. 내가 아무리 최악의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전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바꿀 수가 없냐면, 나는 유전자를 부모한테서 받아온 그냥 물려받은 성질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림에서 보면 세포를 잘 보다 보면 핵이 있고요. 핵 안에 이렇게 가운데 여기를 잘 뜯어보면 이렇게 실타래가 2개가 묶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염색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한 줄을 쫙 뽑아내다 보면 그게 유전자라고 해서 DNA, 이 염기서열, 앞에서 말씀드렸던 ACGT라고 하는 이 4가지 염기가 2개씩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 염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변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한테 하나하나 받아온 그 한 쌍의 유전자가 부모한테 좋은 거 받아올 수도 있고 부모한테 취약한 걸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 조합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결정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유전자는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한다고 바뀌지는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내가 가진 유전자 자체는 바뀌진 않아도 내가 가진 환경, 습관, 이런 걸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내가 태어나서 가지고 타고나는 성질로 내 몸을 바꿀 수 있어서 유전자가 질병으로 갈지 아니면 잘 질병으로 가지 않고 질병의 스위치를 꺼둘지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분이 있는데 마치 아빠와 아들 같이 보이죠. 이 2분이 실제로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가 똑같은데 세포가 이렇게 분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2분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아빠와 자식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냐? 왼쪽 분은 실제로 유전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고요. 오른쪽 분은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쌍둥이 형제가 나한테 유전자의 맞춤형으로 관리를 했거나 또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했거나 이렇게 2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신체 나이가 진짜 아빠와 아들 같은 나이에 차이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같은 유전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습관과 노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체 나이는 달라질 수가 있고 건강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전자 검사를 아직 안 했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게 있고 이런 질병이 있어. 추측을 할 뿐이에요. 부모님 또한 그런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유전자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유전자에 따른 지금 질병인지
습관이 잘못돼서 이게 불편함이 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불편하거나 좀 변화가 필요한 몸이다. 유전적으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불편함이 빨리 올 수 있는지, 어떤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내 몸 유전자에 맞춤형으로 톱니바퀴를 맞춰서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시면 건강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돼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왜 필요한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그래, 이 맛이야.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땐 통닭에 맥주지. 너 너무 기름지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는 것 아니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이거 사. 아무 문제 없어.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 살만 나지. 역시 마무리는 믹스커피를 마셔야 먹은 것 같다니까. 환자분의 건강 상태는 높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혈당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옛날에는 이렇듯 이미 건강이 무너진 뒤에야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건강 문제도 미리 알고 관리할 수 있죠. 바로 젠스타트 플러스 덕분이에요. 미래형 건강관리는 예측, 예방, 개인화, 참여를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이젠 젠스타트 플러스로 미리 알고 건강관리해보세요. 젠스타트 플러스는 허벌라이프 고객을 위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예요. 본인의 유전자를 알면 왜 좋을까요? 여기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한쪽은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 다른 한쪽은 고지방 식생활 습관으로 오랜 시간 다르게 살았더니 신체 나이는 무려 30살 가까이 차이가 났답니다.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유전자 자체, 즉 DNA 염기서열은 평생 변하지 않지만 유전자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 유전자가 나타내는 기능은 변할 수 있어요. 이걸 후성 유전이라고 한답니다. 즉, 내가 타고난 유전자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식생활 습관이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알고 거기에 맞는 식생활 습관을 생활화하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제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젠스타트 플러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구강에서 유전자를 채취하면 전문기관에서 분석해줍니다. 제 유전자 분석은 어디에서 하나요? 허벌라이프와 협력을 하고 있는 테라젠 헬스라는 회사인데요. 테라젠 헬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이에요. 12년 연속으로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국내 유일 기업이랍니다. 2010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모든 DNA를 해독한 테라젠 헬스는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이에요. 유전자 검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ISO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들이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R&D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한답니다. 검사 결과는 2주 뒤 젠스타트 플러스 어플로 확인할 수 있어요.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가 본인의 유전자 특성에 맞는 식습관 및 건강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웰리스 코치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스마트하게 건강관리해보세요. 스마트한 건강관리 솔루션 젠스타트 플러스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와 함께 만나보세요. 잘 보셨나요? 이 테라젠 헬스라고 하는 업체가 이 방금 보신 영상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로서는 13년 동안 정확도 최고 등급을 받는 테라젠 헬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정확도가 높고 100점 만점의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분석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유전자 검사는
병원에 가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병원 자체는 유전자 분석 기능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 분석 기관에 이 치료를 보내야 될 건데 그 업체가, 그 기관이 테라제네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라제네스를 통해서 정확한 나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가지고 내 몸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질병이 올 거라는 거를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거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부모님과 내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과 유전자가 똑같지 않고요. 똑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지간에도 맞춤형으로 아니,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억 전 세계 인구의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맞춤형으로 스스로 맞는 건강관리 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1, 2, 3번은 테라제네스에서 분석한 결과지를 가지고 코치님들이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번째 참여는 코치님들이 해드릴 수가 없고요. 각각의 본인이 유전자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듣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참여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건강 상태가 변합니다. 유전자 검사했어요, 해봤어요로 끝나면 그냥 경험치로 끝나고 건강 상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결과에 맞게끔 내 몸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참여를 하실 때 내 미래의 건강 상태가 바뀐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젠스타트 플러스는 이렇게 입안에 가볍게 닦아내서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 41가지 건강 지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154가지나 되는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신호등 색깔로 나옵니다. 우리 신호등에 초록불일 때 건너가죠. 하지만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는 않습니다. 빨간불일 때는 어쩌다가 옆에 차가 안 오네 하고 어쩌다가 건너가서 사고가 안 날 수는 있지만 계속 그거를 습관적으로 내가 규칙을 어긴다면 당연히 언젠가는 사고가 나는 것처럼 내 몸에 부모님한테 받아온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를 받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식생활 습관을 그거에 맞지 않게 내 맘대로 한다면 불을 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유전자를 몰랐기 때문에 식생활 습관을 그조차도 빨간불로 가져갔던 건데요. 유전자가 빨간불이라는 걸 알면 내 식생활 습관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내 유전자를 알고 그거에 맞는 식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미래 건강 상태는 내가 현명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 젠스타트 플러스를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도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비만인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19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해야지, 나 너무 뚱뚱하니까 해야지, 이런 분들은 아마 엄마들, 아줌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로빅을 다니셨어요. 수영과 에어로빅을 다니면서 운동해서 살을 빼야지. 이게 가장 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손실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먹는 거를 바꿔야 되나 보다. 내가 열량 요구량보다 적게 섭취하면서 칼로리를 줄여야 되나 보다. 여기까지는 조금 발전이 됐어요. 하지만 자꾸 먹을 걸 칼로리로만 줄이다 보니까 영양 결핍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줄이고 이게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좀 빨리 빼고 싶은데 우리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내가 칼로리 조절하고 너무 힘든데 빨리 빼는 방법이 없을까? 식욕 억제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런 식으로 약물요법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약물요법은 사실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하고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플러스 되겠지만 유전자에 맞춤형으로 식이요법을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누가 어떻게 해서 뺐대. 와, 저 연예인은 저거
음식을 하나만 먹고 뺀대. 아, 저기에서 홈쇼핑에 나온 거 저거를 먹으면 된대.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유전자에 맞춤형으로 음식은 어떻게 먹고, 아, 영양 섭취는 이렇게 하고,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현명하게 건강한 방법으로 비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비만 관리는 비만,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 중성지방, 요요 가능성 이렇게 크게 보면은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비만은 보통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아, 내가 조금 살을 빼야 되는구나. 아, 나는 적정하네.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여자들은 체지방률을 한 24, 5% 정도, 또 갱년기가 오는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한 27, 8% 이상, 27, 8% 정도를 정상으로 보죠. 남자들은 워낙에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과는 다르게 체지방률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내가 조금 더 과하다. 그러면 어떻게 빼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로 칼로리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에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라는 건데요. 자, 비만 관리 중에 하나, 이 영양 카드를 보여드리면 남들과 똑같이 먹는데 왜 나만 찌지? 이러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왜 나만 찌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활동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만 마셔도 왜 나는 살이 찌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하면 물만 마신다고 찌지는 않습니다. 물처럼 다른 걸 먹어서 찌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의 유전자형이 있다고 해요. 지방이 체내에 잘 축적되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사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방이 없으면은, 우리가 체온 유지도 안 되고요. 충격 흡수도 안 되고요. 모든 것들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방이 필요하겠죠. 이 유전자의 경우에는 지방세포로 빠르게 지증을 수송하는데 좀 더 관여하는 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지방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겠죠. 지방으로 쉽게 저장되는 체질이기 때문에 저지방,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이가 가장 핵심인데요. 좀 이렇게 보면은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하고 오래 가게끔 하는 그런 음식들이 필요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사량 조절과 운동을 했을 때 지방 흡수를 방해하고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성분인 키토산까지 보충을 해주면 다이어트 효과는 2배나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체지방률 쪽으로 한번 보자면 어, 좀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유전자에 대해서. FTO 유전자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코끼리 비만처럼 뚱뚱한 사람들이 이 유전자 변이가 많다고 해요. 대부분 이 FTO 유전자의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살이 찌기도 하는데 잘 안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엄청 크게 찌기도 하는데요. FTO 유전자가 그러면 무조건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한테 많이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이유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사냥이나 채집을 했던 그런 그런 민족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농경 사회였던 거고요. 그러면 채집이나 사냥을 하면 어쩔 때는 포식을 하지만 어쩔 때는 며칠 동안 굶기도 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굶을 때도 그 전에 먹어둔 거를 우리가 저장을 해서 그거를 에너지로 쓰여질 수 있게끔 마치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겨울잠 자기 전에 먹고 그거를 잘 축적해 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 몸에 잘 축적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때는 너무 잘 저장을 하는 성질인데요. 그냥 무조건 안 좋은 유전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예전에는 꼭 필요했던 유전자 변이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먹을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좀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중해식 식단을 하시면 좋아요. 기름진 음식이나 고탄수화물 식단 좀 피하는 게 좋은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쉽게 저장을 하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유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정말 많이 줄여주시는데, 그렇다고 탄수화물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은 채소, 과일, 올리브유, 콩, 견과류, 생선, 이런 것들을 좀 메인으로 하는 식단으로 하신다면 내장 지방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가장 필요한 거, FTO 유전자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면
감량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유전자 변이보다 이 FTO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분들은 검사를 했을 때 변이가 있다. 그러면 꾸준하게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 나는 운동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마음을 편하게 건강하게 나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만으로 또 다 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식단 조절과 함께 적절한, 무리하지 않은 적절한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예전에는 좀 더, 이거를 많이 썼다고 해요. BMI. 근데 몸무게랑 키만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근육과 지방의 비율을 따지는 게 더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어서 체질량 지수보다는 체지방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체질량 지수 관련된 유전자 중에 스트레스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마치 호랑이가 막 쫓아올 때 긴급한 상황처럼 그런 호르몬이 단시간에 분비가 된다고 해요. 어쩌다가 받는 스트레스는 내가 현재를 위기 상황으로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속된다. 그러면 이게 계속 호르몬이 높은 농도로 유지돼가지고 내 몸이 계속 쫓기나 이런 식으로 몸이 인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꾸 쫓기다 보면은 나는 아까 그 FTO 유전자가 저장하는 것처럼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 몸은 그렇게 인식을 해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식욕이 뚝 떨어져. 나 먹기 싫어. 이렇게 됐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극적인 먹고 싶다.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처음에는 교감신경 활성화가 위장관 운동을 감소시키고 소화 부진으로 영향을 줬다가 이게 지속되면 계속 그거를 유지하면서 지방을 저장하고 식욕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서 단 음식이 생각나기 때문에 당 떨어져, 스트레스 받아, 당 떨어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좀 배출을 하든지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든지 좀 적절한 취미 생활을 하든지 또는 수면이 부족할 때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수면도 깊이 숙면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좀 명상하면서 긴 호흡, 명상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비만 유전자 중에 중성지방 농도 유전자가 있어요. 이거는 간에 지방을 저장하기도 하고요. 혈액 내에 지방을 많이 저장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농도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저는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셔요. 이런 분들도 지방간이 높아지는 유전자 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난 술을 안 마셨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지? 이런 분들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100% 운동하세요라고 합니다. 운동을 해서 지방간 수치를 줄이라고. 하지만 운동 플러스 이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탄수화물 먹을 때 자꾸 간에 저장을 하고 혈액 내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럴 때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이게 되고 지방간 수치도 높아지게 되니까 식단 조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중성지방 농도 영양 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방은 그냥 일반 체지방, 그 피하지방 이거랑 좀 다른데요. 혈액과 함께 우리 몸의 각 조직으로 이동을 하고요. 칼로리 섭취가 부족할 때는 에너지원으로 저장됐던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피하지방 형태가 돼서 체온 유지도 하고요. 또 내장지방, 장기 사이에 내장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장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끊기는 폐경기가 오고 갱년기가 오면 여자들이 그전에는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랫배가 말랑말랑하게 피하 지방이 많이 찌는데요. 갱년기가 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급속도로 내장 지방 수치가 쭉 올라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똑같이 있었는데 왜 그러지? 이런 분들 많으실 건데요. 내가 자궁을 보호하는 기능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그 갱년기 나이에는 내장을 보호해야지, 장기를 보호해야지, 그러면서 내장 지방으로 우선적으로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전에 최대치로 근육도 늘려놓고 혈액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갱년기 이후에
내장 지방, 복부 지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이긴 한데요.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복부 비만 또는 혈액에 끈적끈적하게 찐득찐득하게 새는 이상지질 혈증을 초래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또 증가시켜서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약을 복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콜레스테롤 관리가 잘 안 될 때는 혈압도 높아지고 동맥경화라든지 심근경색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성지방 농도 유전자는 탄수화물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무조건 탄수화물이 나쁘다가 아니라 당 지수가 높은 단순 탄수화물, 설탕, 백미, 하얀 밀가루 이런 걸로 구성된 하얀색 우리 탄수화물 좀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탄수화물 식사라든지 아니면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간을 높이는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그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음식을 많이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은 조금 줄여주시고 유산소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나 식사 후에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운동 도움이 많이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중성지방이 많이 늘어나고 혈액 속에 끈적끈적하게 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유산소 운동으로 대사를 시켜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하게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혈액 속에 쌓여있는 지방을 빨리빨리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니까 이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만 관련돼서 쭉 이렇게 유전자를 유형별로 이렇게 좀 펼쳐봤어요.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 게 중점적인 유전자 변이가 있고요. 내가 에너지 대사가 조금 안 돼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나는 내가 먹는 것들이 그냥 조금 먹어도 금방금방 지방으로 저장되네. 이런 지방이 너무 잘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필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전자를 쭉 나누다 보면 내가 똑같이 옆 사람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내가 왜 찔까? 이것도 알게 되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이어트 방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식탐 식욕 조절 필요량은 고열량 간식을 조금 줄이고요. 식사 전에 물을 한 컵을 마시면서 특히나 그냥 일반 생수는 위를 좀 늘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를 늘리지 않는 허브티 한 컵을 마시면 식욕 조절도 되고 일단 많이 먹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음식은 딱 아예 1인분을 덜어놓고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도 식판 같이 아니면 우리 뷔페 식사할 때 이렇게 접시를 가지고 한 접시에 내가 음식을 담잖아요. 한 접시만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함께 먹는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가는 탕수육을 먹는다. 짜장면도 있는데 탕수육이 또 나왔어. 짜장면으로도 한 끼가 되지만 탕수육이 또 나왔으니까 탕수육이 먹고 싶어서 탕수육을 먼저 막 먹으면 나는 1인분이 아니라 1.5인분, 2인분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탕수육을 먹더라도 딱 내가 먹을 만큼만 덜어놓고 먹게 되면 나한테 필요한 양만 먹게 되고 더 이상 식탐을 이렇게 과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포만감을 잘 유지를 해야지만 내가 폭식을 하지 않고 너무 과하게 먹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식을 드실 때도 양식을 먹는 순서 있죠.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하셔서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채소 종류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도 방지를 하고 탄수화물을 조금 줄일 수가 있고 단백질 종류를 많이 먼저 먹으면 포만감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지도 않고요. 탄수화물을 뒤로 먹다 보니까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가 튀는 거를 좀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식품들을 좀 드셔주시면 좋고요. 여기 아래 3가지 종류는
중성지방 농도하고 연관돼 있다 보니까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염증 성분,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EK 같은 이런 영양소를 내가 섭취해주면서 조절해주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활성화 필요량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유지해서 숨만 쉬어도 에너지 대사가 잘 되게끔 해주고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높여야지만 기초 대사량이 유지되거나 증가됩니다. 근육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요라고 하는데요. 운동은 근력을 증가시키는 거고 근육량 자체는 근육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은 단백질과 물 이걸로 같이 구성을 하는 거고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힘을, 근육의 질을 좋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더 빠르게 소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섭취하시면 좋은데요. 키토산, 그리고 공행리놀렌산, 그리고 비타민 B군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지방분해 필요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을 좀 과하게 먹는다거나 가공식품을 많이 드실 경우에 지방으로 쉽게 저장이 되니까 저지방,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이요법을 해주시고요. 지방을 조금 빠르게 분해할 수 있도록 키토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지방 흡착해서 빼준다고 하잖아요. CLA, 공해리노렌산은 지방을 분해해주고 지방세포를 줄여주고 우리 허벌라이프 프롤레사 듀오는 제지방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FT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은 꼭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CLA,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이게 앞에서 나왔던 영양소 추천하고자 하는 영양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백질은 단순히 그냥 포만감이나 근육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원이기도 하고요. 면역 건강, 호르몬 성장, 그리고 피부 모발, 손발톱에도 필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은 또 포만감을 길게 가져가는 정말 좋은 영양소인데요. 근육을 만들기도 하고 포만감을 우리가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포만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는 좋은 탄수화물, 식이섬유와 함께 단백질을 같이 드실 때 가장 오래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신다면은 식사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허벌라이프에는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뮬러원 건강한 식사, 포뮬러원 스포츠, 리빌드 스트렝스, 프로틴바 디럭스, 퍼스널 단백질 파우더, 콜라겐 뷰티 파우더의 콜라겐도 단백질이고요. 우리 나이트웍스에 9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이프로틴 아이스 커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쉐이크나 리빌드나 아니면 퍼스널 단백질 파우더, 하이프로틴 아이스 커피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내 입맛에 맞게끔 잘 고루고루 섞어서 드신다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CLA는 체지방을 분해해주고 지방 흡수를 저하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허벌라이프 CLA 성분을 가지고 있는 프롤레사 듀오는 지방 세포수도 줄여주지만 제지방을 증가시켜서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근손실이 생기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프롤레사 듀오를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쉐이크에 섞어 드시면 기초 대사량을 높이거나 근육량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프롤레사 듀오는 우리 장의 가장 끝이 회장이라는 부분이 공복감과 포만감을 같이 느끼는 그런 장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포만감을 길게 느낄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야식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롤레사 듀오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수용성도 있고 불용성도 이렇게 기능이 다르다고 합니다. 수용성은 혈당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불용성은
대장에서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허벌라이프에서 액티브 파이버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수용성과 불용성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도 너무나 유익하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액티브 파이버 컴플렉스와 앞에 말씀드렸던 프롤레사 듀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드실 때 그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허브티와 함께 허브티 양을 늘리면서 이 제품들을 드신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성비 좋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에너지 대사, 에너지 활성화 얘기를 할 때 비타민 B군을 얘기를 했는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 원으로 쓰여지는 영양소고요. 그거를 에너지 대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아무리 내가 에너지 원인 탄단지를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에너지로 전환되지가 않고 지방으로 많이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도 꼭 필요한 비만 관리에 필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비타민 B군의 가장 핵심이 리프트오프 발포 비타민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좋은 소식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 허벌라이프에도 리프트오프가 가루 형태로 출시가 돼서 아침 8시에 선착순으로 2개를 주문을 하면은 우리 파우치를 준다고 해요. 예쁜 파우치, 빨간색 파우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비만 관리, 또 에너지 관리, 지방간, 간 대사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리프트오프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제품이 나오면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물에 녹아서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하잖아요. 빠르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때 다음 주 월요일 날 알람 맞추고 꼭 주문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만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CLA, 식이섬유 이 3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키토산 플러스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지방 흡착해서 배출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알맹이 삼총사라고 하잖아요. 멀티비타민 무기질 컴플렉스, 셀룰로스, 키토산 플러스 이 3가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하듯이 키토산 플러스도 도움을 많이 주고 거기에 있는 크롬이라는 성분은 또 인슐린 분비에 대해서 더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농도에는 간 대사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피크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도 많고요. 갱년기 여성들 아까 제가 내장 지방으로 많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도움을 많이 줘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나이도 있고 대사증후군에 걱정이 된다. 그럼 피크노 플러스를 통해서 이 비만 관리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의 사진을 공개하는데요. 앞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앞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살이 찌는 유전자 왼쪽에 보시면 저의 비만 관리 유전자 보세요. 빨갛고 노랗고 다 변이가 있잖아요. 저도 살이 찌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나는 살찌는 체질인가 봐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나 살 빼는 거 해도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었거든요. 하지만 왜 찌는지 알고 어떻게 바꿔야지 빼는지를 알고 나니까 감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달에 8kg라는 감량을 했는데요. 저의 유전자를 보니까요. 저는 기초대사량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근육량은 많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활성화 부분은 그렇게 제가 주의 깊게 하지 않아도 되는 유전자 변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 왼쪽으로 보세요. 식탐, 식욕 조절이 다 변이가 있죠. 일예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저희 엄마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5살 때 그렇게 어렸을 때도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식탐이 많다 보니까 외갓집에서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어르신들 다 드시고 나서 상을 치우려고 하는데 제가 상다리 잡고 안 된다고 넘어가야 된다고 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5살 때. 그만큼 식탐을 조절을 못하는 그런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유발하는 유전자 BDNF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야근도 많았고 이게 보고를 하다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위에 상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다시 해. 그럼 밤을 새야 됐거든요. 너무 항상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퇴근할 때면 항상 전화로 치킨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치맥을 즐기던 저였는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치킨 한 마리도 제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폭식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하고서 아, 내가 폭식을 하는 유전자구나. 그러면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았네. 내가 폭식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나 지금 먹으면 안 돼. 제가 저 스스로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성지방 농도 유전자가 다 변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먹으면 먹는 대로 배로, 복부 지방으로 다 찌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맥주, 막걸리, 와인 한 모금도 못 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방간이 높으셨던 분이거든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안 됐던 분이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수치들이 다 정상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모르고 술을 많이 먹을 때는 얼굴이 빨개지고 왜 나는 해독이 안 되고 맨날 빨갛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왜 나는 다른 친구들은 배가 나는 배만 나오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전자의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려고 고열량 간식을 좀 덜 먹고 밥 먹기 전에 허브티 그리고 음식을 덜어 먹기 매번 똑같이 관리할 수는 없죠. 사람인지라. 하지만 알고 있으면 평소에는 꾸준히 관리를 하고요. 특별한 날, 어디 뭐 여행 가거나 했을 때도 나는 유전자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즐길 때는 즐기되 그게 너무 잦은 횟수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나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먹었다 하더라도 다시 정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살찔 걱정, 뭐 대안에 대해서 나 어떻게 빼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이 유전자 검사와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사실은 운명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죽을 때까지 못 바꾼다라는 사실로 운명인가 보다라고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내가 가진 유전자를 알 수가 있고 그게 변이가 발현되기, 스위치가 켜지기 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병원에 가서 혈압 확률이 98%예요. 95%예요. 이런 확률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고혈압 확률이 있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관리 방법을 알고 내 몸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씨앗이라다 하더라도요. 내가 초록불로 내 몸은 하나지만 내가 초록불로 타고난 유전자도 알 수 있고요. 노란불, 빨간불로 타고난 유전자도 알 수 있다면 노란불, 빨간불로 타고난 유전자는 어떻게 흙을 개간하고 물을 주고 어떻게 햇빛을 봐서 이렇게 싹을 틔울 수 있을까? 다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알려주는 게 유전자 검사기 때문에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유전자 검사를 안 하셨다면 평생 안 바뀌는 유전자를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 특히나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텐데 5년 후, 10년 후도 유전자가 안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앞으로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오늘 지금 유전자 검사를 빨리 관심 갖고 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남은 내 인생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상담받고 알고 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도움을 주고 싶고 유전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HN그로우라고 하는 어플 또는 허벌라이프 멤버이신 분들, DS이신 분들은 my허벌라이프닷컴에 들어가시면 젠스타트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공부하셔서 아, 유전자는 이렇구나.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다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면서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거를 통해서 단순히 공부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고 수입까지도 될 수 있는 부업까지도 될 수 있는 부업을 떠나 전업까지도 내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평생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회사를 나오더라도 110, 120까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이런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거를 직업으로 발전시켜서 내가 건강 관리를 나 스스로도 하면서 다른 사람 건강 관리를 해주면서 수입도 되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기회가 여러분께 제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41가지 건강 지표에 대해서 매월 제가 하나의 그 카테고리별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번 11월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냐면 혈압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나니까 혈관 관리, 혈압 관리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내 몸에 맞게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유전자 검사를 아직 안 해보셨다면 다음번 혈압에 대해 젠스타트 HM을 하기 전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전에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하셔서 내 혈압 유전자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지? 가지고 들어오신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내 몸을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지금 시간에 미팅 속에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아, 저 유전자가 있구나. 저렇대. 이거를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래서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유전자 검사를 하면 2주 정도 후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번 11월 젠스타트 HM 전에는 반드시 결과 상담을 듣고 결과지를 가지고 와서 보면서 미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혈압 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몇 가지 미팅 공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허벌라이프 보상 플랜을 전 세계 11분밖에 안 되는 최고의 리더 중에 한 분이 한국의 구현모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회장님께서 직접 34년, 35년 동안 겪었던 이 허벌라이프의 이 많은 혜택들을 내년에 한국 허벌라이프가 30주년, 창립 30주년을 기념으로 바뀌는 마케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손바닥 뒤집히는 것 이상으로 정말 천지가 개벽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바뀌는 마케팅이 내년 1월 1일 날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그 마케팅에 대해서 구현모 회장님께서 직접 이해하기 쉽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1시간 반 동안 풀어주실 거예요. 여기 경기 수업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직접 분당 사무실에 신청을 하셔서 직접 가셔서 들으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만약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줌으로 웨비나로 만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에 30주년,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매년 1월 달에 하는 한국 허벌라이프의 가장 큰 이벤트가 스펙타클러인데요. 내년에는 30주년 기념으로 어마어마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 25일 주말이에요. 이틀 동안 멀리도 아니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박 2일 동안 엄청난 한국 허벌라이프의 발전을 예상하는 그 1박 2일이 될 건데요. 그 자리에 함께 가셔서 아까 젠스타트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회를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젠스타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어쩌면 전환점을 이 자리에 가서 보시고 꿈을 찾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갔다 와서 코치님이 얘기해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갔다 와서 저는 제 꿈을 꾸고요. 각자의 코치님들은 코치님들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꿈을 꿔줄 수는 없거든요. 각자의 인생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의 미래, 본인의 꿈, 본인의 비전을 이 자리에서 보고 노후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인생을 바꾸면서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그 안에 기회가 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반드시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일정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거는 한국 허벌라이프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요. 내년 6월 19일부터 21일, 2박 3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태평양 14개 나라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벌라이프의 비전, 허벌라이프가 앞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또 비전을 함께 나눌 겁니다. 싱가포르 여행과 함께 정말 멋진 시간을 함께 갈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일 앞에 있는 1월달 스펙타클러에 함께 가셔서 보시고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여행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어떻게 가나요? 이거는 코치님과 상의하셔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펙타클러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주제가 젠스타트 HOM이었잖아요. 유전자 검사 반드시 하셔서 가장 중요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거 먼저 실행을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미팅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오늘 Recording 미팅 녹화 stopped. 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허벌라이프를 만나